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범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인상은 좋은 편이라서 여자분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나들만 있는 집에서 지내다 보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도 좋아하고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집이 지방이라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졸업 전까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습니다. 모범생같이 보이는 외모와 어머님들과 편안한 관계로 인해서 학생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과외를 오래 했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을 성격으로 커버한 거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모범생 이미지와는 다르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학생들과도 여자 이야기 등으로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고 어머님들과도 수업 후에 진학 상담 등의 이야기로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호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다른 과외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을 주는 과외 선생님 제의를 받았는데 학생 어머님 인터뷰를 보고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수가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했고 특히 어머님과의 대화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죠. 사전에 소개시켜준 친구가 착실한 선생님을 원한다는 점 귀뜸을 받아서 평소보다 더 범생이 같은 스타일로 하고 갔습니다. 동네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였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는 훨씬 고급스러웠고 어머니는 조용한 스타일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인터뷰는 예상과는 달리 공부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저의 인성이나 사고방식을 확인하는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평소의 생각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 끝에 어머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셨고 많은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양해도 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몸이 아파서 초등학교 이후로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 검정고시를 위해 선생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친구와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장점을 활용해 형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우리는 게임, 만화, 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차 가까워져 갔습니다. 친해지고 하니 성격도 점점 밝아지고 의욕도 가지더라고요. 나름 공부도 시작하고 말도 많아지고 하니 친구의 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집에만 있다 보니 엄마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를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때 친구 녀석에 가끔씩 놀러와서 같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해주면서 놀아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도 과외하는 친구 엄마와 언니 동생 사이라서 자주 놀러와서 말상대도 해주고 놀아주더군요. 아픈 친구와 잘 놀아주고 항상 웃고 밝은 그 착한 친구는 엄마의 성격을 빼다 박았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는 언니를 위해서 매일 차를 마시러 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 놀아주더라고요. 아픈 친구의 엄마가 워낙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해줘서 친구 엄마도 자기 아들도 과외를 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고 아픈 친구 과외를 끝내고 바로 아래층으로 가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과외를 진행하였고 밝은 친구는 제가 손댈 게 없이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했고 오히려 그 친구의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오래 하려면 부모님과 친해지는 게 필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또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과외보다는 그 친구의 엄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과외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날 어머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밖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집에서 거리가 있는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적이 안 올라서 그러나 공부를 안 해서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에 긴장하고 있는데 집에서 입는 복장이 아닌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매일 보는 편안한 모습이 아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나왔더니
30대 후반인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느낌이 났습니다. 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이고 평소에 수수한 이미지가 아닌 새끼가 있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나오는 시간 동안 둘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면 그냥 윈샷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마자 한 잔 들이키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머님,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저랑 연애하실래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뱉을 뻔했습니다.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 농담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족고를 떠나서 너무나 갑작이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솔직히 언니 집에서 그래서 저희 아들 과외도 요청한 거고 한 달 동안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약간 기죽은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도 알고요. 제가 나이도 많은 아줌마라서 저를 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로 이쁘시고 여성스러우세요. 싫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자로 보이나요? 그럼 연애하실래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그녀는 자기의 삶, 특히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첫 남자였고 결혼 첫날 밤이 첫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아팠을 뿐 두 번째부터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건강하고 운동을 했던 터라 매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섹스가 너무나 흥분되고 오르가즘에서 오는 그 이열에 매일 남편에게 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몇 년이 지나자 시들해지고 애가 생기고 하면서 점점 그 횟수가 뜸해지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솟구쳐 오르는 욕망에 저주받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없는 날이면 몇 번씩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위는 어느 정도의 위안만 줄 뿐 관계 시에 느끼는 그 희열을 대체할 수 없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도 어느 정도 크면서 혼자 집에 있는 날 스스로 해결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왔던 욕망이 저를 보고 다시 피어올랐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몸도 발달되고 자극도 강해서 약한 사람은 참을 수가 없다더군요. 남편이 항상 자긴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다. 밖에서 바람을 필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이런 여자라고 저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서 풋사랑만 하다가 제대 후에 연상누나를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누나의 요구로 저의 만족보다는 여자를 먼저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터라 자신은 있었던 상황이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말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 잔만 만지고 있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솔직히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연애하는 건가요? 어머님,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어머님 말씀이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가요. 저 진심이에요. 오늘 맘먹고 나온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지금 무리하러 가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걔는 저를 끌고 번화가 뒤쪽 모텔촌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계산도 그녀가 하고 저는 그녀에게 끌리듯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어색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근데 저 이상한 여자도 아니고요. 아무 남자하고 이러는 여자도 아니에요. 선생님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씩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요. 단지 육체적으로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이를 원하니 조금의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음 가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을 저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저랑 띠동갑 연상의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짐을 벗은 듯 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제가 감사한 거였죠. 저는 그녀가 기분 좋게 약간의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좋습니다. 어머님 같이 이쁘신 분과의 이런 관계는 제가 꿈꿔오던 거죠. 솔직히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먼저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욕실 밖으로 보이는 실루엣으로 저는 극도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대학교 때 첫 경험처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호기 있게 샤워를 하러 간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용기 있게 말했지만 그녀 또한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키스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녀의 모든 것은 활짝 열리더군요. 판도라의 상자를 겁없이 열게 되자 그 이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고 유부녀의 오랜 경험이 있는 그녀의 리드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녀는 저를, 아니 남자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부끄러움이 가득한 여인으로 변했고 그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우린 육체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녀와의 관계를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 수업할 때는 일절 스킨십도 없이 한 달에 두세 번 바깥에서만 그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게 되고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는 연락이 단절되었고 가끔 아들 녀석과 연락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직장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녀석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줬고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 모습이었고 밝고 활기찬 기운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녀의 성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뒤에 몇 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욕구가 살아난 자기를 감당해내는, 정확히는 버텨내는 남자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맘에 저 같은 남자는 없었냐면 전 어떠냐고 했더니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빼곤 너무나 완벽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미국 사람을 만나고 있었더군요.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피지컬 테크닉, 섬세함 등은 한국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가 들면서 그녀와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